목소리 표정, 그리고 손짓과 발짓, 그리고 선생님의 동선까지 변화를 준다면 더욱 생동감 있는 수업으로 아이들은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업 장악력이죠. 학생들이 시선을 선생님에게 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수업 장악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 뒤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수업,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그래 너는 잘할 것이야 라는 긍정력을 보내는 질적인 시선, 큰 소리 작은 소리로 수업의 강약을 조절하는 수업들, 바로 모두 수업을 살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수업의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저 역시 수업을 완벽하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TV에 보면 참 많은 강연가들, 유명 인기 강사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똑같은 내용도 저렇게 정말 재미있게 맛있게 요리해서 수업할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꾸는 거죠. 바로 눈높이 질문입니다. 정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풀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질문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죠. 참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수업은 이보다 더 친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학생들은 선생님이 생소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다른 애들 다 아는가 보다? 나만 모르나? 교사는 학생 중심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내가 가르치는 지식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천천히 기초에서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21번 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전차 시에 지난 학기에 설명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 학생들이 아는 용어로 대체해서 설명하고 질문하고 풀어서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